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제가 작년 4월 이맘때죠. AI 관련주로서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라. 가격이 한 21,000원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한미반도체가 지금 144,900원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러한 배경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이 HBM의 시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HBM 시장은 제가 보기엔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관심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산업 예상 흐름의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보시면은 AI 훈련 프로세서 이 엔비디아 제품이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AI가 크게 화두가 되었고 이 오픈 AI가 챗GPT로 크게 앞서가자 위기감을 느낀 빅테크인 구글, 메타, 우리나라에서 삼성,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너도나도 AI에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I 투자하고 AI 시장 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면은 바로 이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훈련하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반도체 시장은 AI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선 AI 훈련에 관련한 것들이 주요 화두였다면은 이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것이 화두냐, 바로 AI 추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이 추론에서 성능을 가르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또한 이 마이크론의 실적 증가로 인해서 이 1분기에서 실적이 이제 대폭 폭증이 나왔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픈 AI 내부 관계자가 최근 오픈 AI에서 모델로 가지고 있는 이 큐스타라는 게 있는데 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스스로 풀었다고 해요. 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낸 게 왜 중요하냐면은 AI 연구자들 사이에서 수학은 생성형 AI 개발의 최전선 분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지금 AI 시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보았을 때 바로 AGI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AGI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하는 단계의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수장 젠슨 황이 5년 내에 AGI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만큼 AGI는 모든 빅테크들 메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 그 다음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며 무조건적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GI 시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훈련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즉 아까 전처럼 수학 문제를 푸는 그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추론 쪽에서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AI 칩 격전지 바뀐다, 모델 훈련에서 추론으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중 90%가 원래 훈련에서 나왔는데 내년 정도에서 추론 비중이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40% 매출이 지금 추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칩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제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하는 말이, 이 미국 스타트업 CEO입니다. 이 추론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은 비용 80% 이상이 추론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칩, 이 AI 반도체에서는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I 추론에서는 훈련에 비해 고가의 칩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저렴한 칩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엔비디아는 완전 고성능 칩, 훈련에 필요한 이제 고성능 칩이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이 훈련에 비해서 이제 고가의 칩이 추론에서는 그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적도 잘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가로축이 무엇이냐면은 AI가 데이터를 한 번에 연산하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세로축이 AI가 추론했을 때 단위당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 색깔 선이 있죠. 이게 엔비디아 H100이라는 고성능 칩을 2대 돌렸을 때 흐름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엔비디아 A100, H100보다는 하위 버전이 A100을 2대 돌렸을 때 가정시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표를 설명해드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AGI 시대에서 추론은
추론은 AI가 생각하는 능력이죠. 근데 AI가 추론할 때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AI 기업의 서비스 원가는 낮아져요. 왜냐면은 추론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양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추론 비용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AI 칩을 1시간 이용하는 가격은 똑같거든요. 드는 비용은 똑같은데 시간당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단위당 추론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뷔페를 갔다고 쳐봅시다. 뷔페에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제한 시간이 3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뷔페를 갔을 때 3시간 동안 된장찌개 한 개만 먹고 나온다면은 이 된장찌개 한 개 값이 뷔페 값 뭐 10만원 뭐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식, 중식, 그 다음에 양식,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온다면은 이 3시간 동안 많은 음식을 먹었으므로 우리는 이 음식들을 저렴하게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론에서도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이게 H100A라는 고성능 칩을 돌렸을 때이고 이게 A100이라는 그 하위 버전의 칩을 돌렸을 때인데 보시면은 H100보다 A100이 비용이 더 낮아집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메모리 성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추론에서는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속도도 빨라지고 성능도 높아지는데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 성능이 낮다면 이 메모리 성능이 낮다는 말은 즉 CPU, GPU 이렇게 연산을 처리하는 이 생각하는 쪽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메모리가 기억이고요. 메모리 성능이 낮다는 말은 이 대역폭이 좁고 기억을 저장하는 게 이 창고의 크기가 낮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리고 기억도 더듬더듬 거리겠죠. 즉 메모리 성능이 낮으면은 추론의 처리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H100과 A100은 메모리 성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즉 H100은 이 연산 능력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값이 비쌉니다. 자,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추론 시장에서는 연산 능력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메모리 성능만 갖춰져 있으면은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싼 반도체를 쓰는데 추론의 결과물은 고성능 대비 나쁘지 않고 드는 비용도 더 낮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집중하겠죠. 더 싼 것에. 그래서 실제로 AMD 가속기인 이 GPU와 AI 칩이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가속기 이 두 개의 추론 성능을 테스트했는데 AMD 가속기가 추론 성능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 배경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HBM이 2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HBM 고성능 메모리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 20일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하루 만에 15%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배경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예상외로 강한 HBM 수요가 마이크론의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이크론이 HBM 수요가 늘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 마이크론은 이 HBM 시장 점유율에서 어디에 차지하고 있냐 보았을 때 1등이 SK하이닉스 49%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삼성전자 46%, 그 다음에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점유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서 저 무거운 종목이 당일에 15%가량 상승할 만큼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을 첫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HBM 분야에서는 현재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 및 납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이제 개시 선언을 했으나 아직 HBM3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12단 HBM3E를 개발 성공했다고 이제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보다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욱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HBM 시장은 국내 시장, 한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연관된 HBM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도 추론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메모리 성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HBM 장비로서 이렇게 HBM은 이렇게 여러 개 메모리들을 딱 하고 이렇게 뚫습니다. 뚫는 과정 속에서 서로 메모리들 사이에서 붙게 하는 장비를 파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도 이 장비를 팔고 마이크론에도 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현재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고요. 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전히 HBM 시장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시장 전망이 보시면 2025년까지는 강한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 있는 이 관련주들을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HBM을 만들 때 크게 세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TSV 공정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HBM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렸죠.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그냥 하나만 쓰는 기존 방식보다 더욱더 이제 고성능의 메모리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뚫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TSV 공정이라고 하고요. 자, 뚫었으면은 붙여야 돼요. 그걸 적층 공정 내에서 본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를 규격에 맞게 자르는 것, 다 이제 모양을 일정하게 잘라야 되죠. 이걸 이제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싱과 본딩은 적층 공정, 즉 쌓는데 필요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게 불량품이 없는지 테스트라는 테스트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공정에서는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쌓기 전에 이거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불량품이 없는지 테스트라는 방향성인 이 웨이퍼 테스트가 HBM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은 크게 TSV 공정 뚫는 거, 두 번째 적층 공정으로서 메모리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이게 다이싱, 그 다음에 잘랐으면 이제 이걸 뚫고 붙이는 본딩 공정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량한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공정이 쓰이는데 HBM에서는 만들기 전에 각각 이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먼저 검사하지 않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불량품을 이제 인식하고 제조사한테 이제 납품을 했으면은 이 불량품만큼 HBM을 만든 회사가 물어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하나 볼게요. HBM 수율 향상을 위한 검사 장비 적용 확대의 주목, 이런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BM의 수율 향상을 위해서 검사 장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존 메모리 업체들은 HBM 테스트 진행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이 레벨에서 샘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이별 전수 조사가 요구될 것이며 패키징 이후 모듈 검사 영역 역시 강화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각각 하나의 D램 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붙이고 연결하면 이게 HBM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하나씩 부를 때 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다이에 대해서 그간에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샘플 조사만 진행했는데 이제는 100% 이제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면요, 현재 SK하이닉스 HBM3 기준 약 60%의 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즉 100개가 있으면은 60개만 정상이다. 이는 일반 D램의 정상 수율 9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은 수율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주목받는 것이 검사 장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테스트 장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게 웨이퍼 검사 장비고요. 웨이퍼 테스트 단계에서 쓰이는 게 이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브 카드는 이 웨이퍼랑 만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구조를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IK입니다. YIK는 웨이퍼 검사 장비 제조사입니다. 해당 검사 장비는 D램용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로서 HBM 제조에도 활용되는 장비이고요. 테스터는 이 테스트 공정의 테스트 장치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로 정기적 신호를 줘서 웨이퍼의 품질을 판단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거를 삼성에 납품을 했고 이 전체 매출의 약 90%가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YIK의 2대 주주로서 11%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YIK의 자회사가 샘CNS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브 카드용 부품인 STF를 생산하고요. 이게 메모리 낸드용이 88%라고 합니다. 그 다음 D램용이 8%, 그 다음 비메모리용이 1%. HBM에서는 이 D램용이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TSE,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 TSE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세 가지 테스트 부품인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STOML이라는 기판을 국산화했는데요. 이건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다음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초고속 반도체 검사용 버티컬 프로브 카드와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S의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과 함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베트남 시설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종목으로 보면 PMT라는 기업이 프로텍의 자회사이고 프로브 카드 97.5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향 매출이 80%입니다. 국내 유일 디램용 프로브 카드 대응을 하고 있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I입니다.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일본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고요. 현재 SK하이닉스 벤더로 메모리 웨이퍼와 버닝 테스터를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웨이퍼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스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해외 반도체 업체로부터 이 테스트 공정 퍼니스 장비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HBM 적층 전에 반도체 웨이퍼 품질을 검사하는 EDS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이고 이 퍼니스와 그 다음에 칠러 장비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장비들은 어떤 장비냐면 보시면 이제 EDS 공정이 급속 열 처리를 통해서 HBM에 사용될 웨이퍼의 이제 정상 여부를 판별하는데 그때 이제 열과 관련된 장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에서 큐브 프로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핸들러와 프로보를 결합한 장비라고 하는데요. 기존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는 절단 전에 웨이퍼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절단 후에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큐브 프로보를 이제 도입하면 절단 후 점수 검사를 통한 HBM 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미친 듯이 현재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날짜에선 이 DI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기술적, 재무적 분석 간략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IK입니다. YIK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상단에 보시면은 이 저항대를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나왔으나 2023년에서는 실적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반도체 기업이들 간에 다 똑같아요. 거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 기대감, 이 웨이퍼 테스트 기대감으로 이걸 뚫는지 여부가 또 이제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IK 자회사 샘CNS 한번 보겠습니다. 샘CNS 같은 경우에서도 한 차례 이때 상승이 나오고 눌림을 받다가 현재 점진적으로 추세를 약간 올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요거는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기보다는 점진적인 추세를 그려가는 종목. 그 다음에 2023년에선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TS입니다. TSE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저항대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의 자회사 타이거 일렉.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추세를 잘 그리고 있죠. 아무래도 시총이 낮다 보니까 좀 더 TSE 대비해서 상승이 빠르게 좀 더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2023년에서 실적은 TSE, 타이거 일렉 모두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 미래 기대감으로 올해 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PMT라는 기업입니다. PMT라는 기업은 프로텍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재차 회복을 하고 있으나 이 프로텍이 회계적으로 좀 악재가 나왔죠. 기사를 보시면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기소가 되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텍이 거래 정지를 당했던 만큼 이제 PMT 같은 경우에서도 악재성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텍이란 기업은 또 미래 기술력을 가진 장비를 만든 기업이라 이거 이슈만 잘 지나가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잘 지나가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DI라는 기업입니다. DI라는 기업 최근에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검사 섹터, 이 테스트 섹터는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상단에 부딪혔지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추세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2023년에 적자를 보지 않았고 다소 이제 줄어든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스티입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이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쭉 빠졌죠. 다만 이제 실적은 이제 잘 나온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할 때 아무리 좀 벌더라도 벌었던 거 이렇게 2019년에 토해내고 이런 이제 과정을 보이면은 사실 이걸 길게 들고 한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좋은 장비를 납품한다고 하니 우리가 체크는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기업 다시 한번 보면은 계속해서 추세를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추세를 타면 21선이나 또는 이제 뭐 61선을 깨지 않고 이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세 우상향하거든요.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DI 같은 경우에서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글로벌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대 중심주에서 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알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제가 운영 중에 이제 멤버십인 상한선의 월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3월 18일에 가온칩스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고 거기서 매수 전략 이렇게 잡아보시고 매도 전략 1차 익절가 12만원 보시면 됩니다. 하고 무려 한 20% 이상의 폭의 수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유도 제가 써드렸죠.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기업을 보시면은 3월 18일이 요 날짜입니다. 요 날짜이고 움직임 며칠 조정 거치다가 이제 한 방에 팍 튀죠. 가온칩스라는 기업은 AI에서 반도체가 추론 시대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 쓸 필요 없이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버전으로 설계를 하고 만드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대 반 엔비디아 여기서 뭐 오픈 AI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체적인 칩을 만들 때 이 빅테크들의 요구하는 이제 성능을 예를 들어 삼성에게 주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AI 시대의 중심 흐름에 맞기 때문에 공략을 했고 이렇게 축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대금 한번 급등할 때 6천억이 터지죠. 이 종목도 보시면 21선을 기점을 해가지고 계속 툭툭 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툭 튀고 한번 빠졌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이때 또 관심 가지고 툭 튀는 성향이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제가 운영하는 이제 멤버십에서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플뿐만 아니라 따로 텔레그램으로도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월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와 종목을 자꾸 AS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익절하고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소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씩 보시면은 수익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얻어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서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제시를 했죠. 시초가 이하로 잡으세요. 1일차 익절가 43,300원입니다. 자, 그럼 이때 가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쯤에 사인을 드렸고 바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은 AI 가속기 관련주고요. 엔비디아의 이 가속기에 쓰이는 게 이 이수페타시스의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기 매출이 늘어날수록 즉 엔비디아가 잘 팔수록 이수페타시스도 우상향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흐름의 중심에 있으시면은 수익을 먹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종목도 말씀드리고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왜 봐야 되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유도 제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서 링크를 제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클 링크를 첨부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이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멤버십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무료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 주소 또한 제가 링크를 또 함께 첨부해 드릴게요. 댓글에서. 상가 추월 차선이란 어플이고 이 어플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장전 뉴스를 싹 다 정리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유가 관련주, 데이터 솔루션 관련주 이런 것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주는 3% 자율 익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왜 봐야 되는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월클과는 다른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한가 일정 게시판에서는 앞으로 한 달에서 6개월 이내에 또는 3개월 이내에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무료에서 제공해드린 거고요. 상한선의 월클에서는 이것의 심화 버전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뉴스, 급등할 테마, 추천주, 일정 등등 심화 버전들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어플도 한번 보시다가 월클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강의 제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슈 정리를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 컨텐츠 위주로 했는데 종종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도 함께 여러분들과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메모리가 뜨고 있지만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제가 예상 흐름을 정리했죠. 이 먹거리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봐보시면은 도움이 될 건데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